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기의 기본 단위에 관한 문제로 전류의 단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의 기본 단위 중 전류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암페어, 즉 A입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의미하며 그 단위는 암페어이고 기호는 대문자 A로 표시합니다. 1암페어의 정의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의 전류량을 말합니다. 즉, I는 Q를 T로 나눈 값으로 표현됩니다. 볼트는 전압의 단위이고 옴은 저항의 단위이며 와트는 전력의 단위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본 단위들은 전기 이론의 기초 중의 기초이며 옴의 법칙이나 전력 공식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전기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이 단위 체계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덴서의 직렬 연결 시 합성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콘덴서 C1은 3 마이크로페럿, C2는 6 마이크로페럿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량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을 C로 나눈 값은 1을 C1으로 나눈 값 더하기 1을 C2로 나눈 값으로 표현됩니다. 이 문제에 대입하면 1을 3으로 나눈 값 더하기 1을 6으로 나눈 값은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즉 6분의 3이 되고 이를 다시 역수로 취하면 C는 2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과 수식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항상 합성 용량이 가장 작은 용량보다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 반면 병렬 연결에서는 모든 용량을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암페어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패러다이의 법칙은 자속의 변화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렌츠의 법칙은 유도전류의 방향을 설명하며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암페어의 법칙은 전자석의 원리와 전류계, 발전기, 전동기 등 수많은 전기기기 설계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할 때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XL은 XC와 같다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은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서로 같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때 두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되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저항 R만 남게 되어 최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진 주파수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대가 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이 되어 역률이 1이 됩니다. 공진 주파수는 F0는 1을 2파이 루트 LC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공진 현상은 라디오 튜너, 필터 회로, 무선 통신 등에서 특정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증폭하거나 차단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류 회로에서 역률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파워 팩터라고 불리는 역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코사인 파이로 표현되며 파이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이다입니다. 역률은 피상전력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코사인 파이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파이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입니다.
역률이 1에 가까울수록 전력 전송 효율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낮아집니다. 순수한 저항 부하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이므로 역률이 1이 되어 최고 효율을 보이지만 모터마 변압기 같은 유도성 부하에서는 역률이 1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는 콘덴서를 설치해 역률을 개선하는 역률 개선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역률이 낮으면 같은 유효 전력을 전달하는데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해 선로 손실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전해질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하량에 비례한다 입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제1법칙에 따르면 전해질 용액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극에서 석출되거나 용해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전류가 세거나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물질이 석출됩니다. 이 법칙은 도금, 전기분해 정년, 배터리의 충방전 용량 계산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패러데이, 즉 약 96485 쿨롱의 전하량은 일당량의 물질을 석출시킵니다. 전극의 면적이나 전해질의 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본 법칙은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전기신호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궤도회로 목적에 관한 문제로 궤도회로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궤도회로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궤도회로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목적은 선로 위에 열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 파악하여 신호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는 신호기의 현시 결정, 연동장치의 동작, 폐색 제어 등 모든 철도 신호 기능의 기초가 됩니다. 원리는 레일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두고 열차의 차축이 두 레일을 단락시키면 이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2번 속도 제어는 ATC의 기능, 3번 중량 측정은 별도의 계량 설비, 4번 선로 전환기 확인은 선로 전환기 검지 회로의 역할입니다. 궤도 회로 없이는 현대적인 자동 신호 시스템이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철도 신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설비입니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로 전환기 종류에 관한 문제로 전기 선로 전환기 종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 선로 전환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PLC형 선로 전환기입니다. PLC는 프로그래머블 라직 컨트롤러의 약자로 산업 자동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어 장치입니다. PLC는 선로 전환기 자체의 한 종류가 아니라 선로 전환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PLC형 선로 전환기라는 명칭은 선로 전환기 종류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선로 전환기의 종류로는 NS형, MJ81형, HW형 등이 있습니다. NS형은 국내 일반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용 선로 전환기이고 MJ81형은 주로 고속철도 구간에 사용되는 고성능 선로 전환기이며 HW형은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선로 전환기입니다. 각 선로 전환기는 전환 시간, 전환력, 쇠정 방식, 적용 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설치 구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기종을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운전 시격에 관한 문제로 운전 시격 결정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운전 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운전 시격은 폐색 구간의 길이와 무관하다입니다. 운전 시격이란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사이의 시간 간격을 말합니다. 운전 시격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폐색 구간의 길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색 구간이 길수록 한 구간 내에 한 열차만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열차는 선행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운전 시격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폐색 구간을 짧게 나누면 운전 시격도 짧아집니다. 따라서 운전 시격이 폐색 구간 길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 시격은 선로 용량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 시격이 짧을수록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고 열차의 제동 거리와도 관련이 있으며 신호 시스템의 성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격을 줄이려면 폐색 구간을 짧게 하고 고성능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